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성실하게 일하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죠. 많은 한국인들에게 미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평범한 미국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그 꿈과 얼마나 가까울까요? 어쩌면 그 꿈은 잠든 사람만이 꿀 수 있는 신기루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들어볼 이야기는 화려한 스크린 송미국의 모습이 아닌 마트 계산대 앞에서 월세 고지서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비명입니다. 이번 달 월세를 내야 할까? 아니면 일단 먹고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땅, 미국의 민낯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절규는 바로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곳, 동네 슈퍼마켓에서 시작됩니다. 단돈 $6, 우리 돈으로 약 8,000원짜리 매코믹 치킨 시즈닝 가루 앞에서 한숨을 쉬고 한 판에 $10,000이 훌쩍 넘는 계란 가격에 경악합니다. 한때는 저렴함의 상징이었던 맥스웰 하우스 커피 한 통의 가격이 불과 1년 만에 $12에서 $21로 치솟는 현실을 마주하며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가가 조금 오른 수준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탁을 위협하고 생존 자체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대한 공포가 된 것입니다. $300, 약 40만 원을 들고 마트에 가도 두 사람이 한 달을 버티기 힘든 식료품밖에 사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2024년 많은 미국인들이 마주한 장바구니 악몽입니다. 매일의 식사가 전쟁이라면 집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국 평균 연봉은 약 59,000달러, 세금을 제하고 나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약 $3,800 정도입니다. 그런데 월세가 $2,100라면 소득의 절반 이상이 주거비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 소득자의 이야기일 뿐, 그보다 적게 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2,100짜리 월세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집주인들이 월세의 3배에 달하는 소득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3,000짜리 원룸에 살기 위해서는 한 달에 $9,000, 즉 연봉 $10만 이상을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전국 평균 연봉이 $6만 채 되지 않는 나라에서 말이죠. 이는 마치 서울에서 월세 200만 원짜리 집에 살려면 월급 600만 원을 인증해야 하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요구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지 못합니다. 그저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며 매달 신고 높게 번 돈을 의미 없이 허공에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파트를 결코 소유할 수 없을 것이며 그저 돈을 버리고 있을 뿐이라는 절망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이 절망감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더욱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심지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월마트나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집을 사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당 $13, $20를 번다는 것은 꽤 괜찮은 직업을 가졌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사회에 나올 무렵 세상은 그들에게 마치 너희는 끝났어, 망했어 라고 말하는 거대한 편지를 보낸 것 같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는 마치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성장한 우리 세대가 부모님 세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미국에도 그들만의 M4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유했던 금수저가 아니라면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갖기 힘든 흙수저의 삶.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청년은 1950년대에 지어진 낡은 집조차 평균 가격이 $70만,
우리 돈으로 거의 10억 원에 육박하는 현실 앞에서 내 집 마련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고백합니다. 교사는 자신의 월급으로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저축해둔 돈을 꺼내 쓰다가 결국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했다고 절규합니다. 트럭 운전사는 치솟는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주말마다 모텔을 전전하며 트럭에서 생활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바나나 한 송이를 사기 위해 할부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마치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월급이 올랐다는 정부의 발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시간당 3달러가 더 올랐지만 그 돈으로는 고작 식료품 카트의 절반을 채우고 9달러짜리 시리얼 앞에서 눈물을 흘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심리 상담 비용을 댈 뿐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구서의 마감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정중한 제안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연체 독촉 전화가 오면 알았어, 줄 서. 저 12달러짜리 계란값을 먼저 내고 나서 내 돈을 줄게라고 응수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저항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탐욕스러운 기업과 집주인들이 있지만 문제의 또 다른 절반은 이런 부조리에 맞서 싸우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거에는 세금이 2%만 올라도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했지만 지금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과 월세로 빼앗기면서도 그저 SNS에 불평의 글을 올리고 다음 날이면 다시 일터로 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기에 집주인들은 매년 월세를 올릴 것이고 개발업자들은 계속해서 땅을 사들여 비싼 아파트만 지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분석이 이어집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 되돌아갈 길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패배감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한때 세계를 이끌었던 강대국의 심장부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자화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목소리들이 단지 바다 건너 미국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아니면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메리칸 드림의 빛이 바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간입니다.